여러분, 공기업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많거든요. 2019년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공기업 부채는 적지 않습니다. 525조 1천억 원입니다. 525조 1천억 원. 이게 2019년 기준이에요. 2020년 기준이 나오면 이거보다가 월등하게 올라갔을 겁니다. 월등하게.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 나라 부채가 846조입니다. 그러면 공기업 부채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나라 부채를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2020년 기준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공기업 부채가 한 해 대한민국의 예산보다 많습니다. 예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 본예산이 51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공기업의 부채가 525조 1천억 원이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다 털어 넣어도 공기업 부채를 못 막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부채가 말이 아니게 지금 커지고 있고요.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KDI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에요. 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공기업 관련 보고서를.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공기업 부채, 금융공기업이든 비금융공기업이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와, 2017년 기준으로 보면요, 2017년이에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GDP의 23.5%입니다. 비금융기업이에요. 금융기업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23.5%입니다. 이거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배입니다. 2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평균은 12.8%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기업의 부채는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금융공기업 부채요?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 GDP의 62.7% 수준입니다. GDP의 62.7%. 야, 62.7%면 여러분 망조가 든다는 거예요. 망조가.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62.7%면 없어요. 금융공기업의 부채가 이까지 올라간다는 건 전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최악. 비금융기업 공기업도 23.5% 2017년 기준으로는요. 이거는 2019년 기준은 20.6%로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것도 적지 않습니다. 2019년이 이걸 다 합치면 525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525조. 야, 이게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 특히 말입니다. 금융공기업의 부채가 GDP 대비해서 62.7%면 얼마라는 거예요? 저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이 정도 되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비금융공기업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 금융공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본 데서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GDP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24조입니다. 여기에 62.7%면 지금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얼마라는 거예요? 11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은요, 공기업 때문에 지금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아요. 영국이 18.7% 금융공기업입니다. 호주가 26.3%, 캐나다도 28.6%, 일본도 47.7%예요.
대한민국은 62.7%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영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일본 다 기축통화죠. 대한민국 기축통화도 아니에요. 공기업 금융공기업 부채가 이렇게 많아 되나요? 어디 그뿐입니까? 비금융공기업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일본이 15.8%인데 우리는 20.6%예요. 영국에 비하면 20배 차이 납니다. 20배. 이러면 여러분 이게 저는 타격을 언제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부채를 뽑을 때 지난번에 6,500조로 뽑았잖아요. 6,500조로 뽑을 때는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뽑습니다. 정부 부채, 일반 정부 부채입니다. 이거 한 1,000조로 잡았습니다. 가계부채 2,000조로 잡았습니다. 기업부채 2,000조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5,000조잖아요. 여기에 연금충당 부채 여기에 1,000조 잡았어요. 그리고 6,000조 잡았거든요. 여기에 공기업 부채 525조 해서 6,500조 잡았거든요. 그런데 금융공기업까지 포함을 하면 7,500조가 되겠네. 7,500조. 1,000조가 더 있으니까. 1,000조가 더 있어요. 야, 이 정도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진짜 부채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채 공화국이라. 제가 공기업이 그렇잖아요. 공기업 부채가 여러분 진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웃깁니다. 공기업 부채는. 이게 공기업의 사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일단 사장으로 가야 돼. 그거 자기 돈 아니거든요. 노조하고 협상해서 노조 이야기 다 들어줘. 그럼 비용 쭉쭉쭉쭉 늘어나요. 돈이 모자라잖아요. 돈이 모자라면 쉽게 말하면 채권 발행해요. 채권 발행하면 1등 채권이에요. 1등 채권. 왜냐고요? 공기업은 정부가 보증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실제 정부가 보증은 안 해주지만 공기업이 망하면 그 채권 다 갚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게 보증이 된 거예요. 석유공사 이야기 해드릴까요? 석유공사는요 지금 현재 완전히 자본이 잠식된 상태예요. 41년 만에 완전 자본 장식이에요. 자본 잠식입니다. 여러분 자본 잠식이 되면 일반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요. 지난해 9차례나 공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채권을 발행을 한 거예요. 원화뿐만 아닙니다. 미국 달러, 홍콩 달러, 스위스 프랑 뭐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린 돈이 1조 9천억가량 빌렸습니다. 발행금리는 2.5%고요. 최저 0.26%로 빌렸어요. 아니 기업이 존속하기도 불투명한 기업한테 이렇게 돈을 마구 빌려준다고요. 전부 다. 이게 바로 정부가 뒤에서 보증한다는 그 전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거요. 저는 감당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감당 안 될 거라고. 이거 공기업 부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비용 엄청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 뭐 사장으로 간 사람은 사장 기간 동안 편하게 지내고 편하게 판공비 쓰고 좋은 게 좋게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우리나라 공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거죠. 재무 건전성, 수익성 개선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골치 아프게 왜 노조하고 싸웁니까? 안 싸우지. 이거요 여러분. 이거 개선돼야 합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공기업 부채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오래 걸리지도.
저는 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국가 보증 채무를 공식적으로 받아야 돼요. 국가 보증 채무. 국가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니까요. 국가 보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공사채 낼 때 말입니다. 이거 국회까지 가야 돼요. 국회까지. 국회 동의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이 되다가는 도대체 나라 꼴이 어떻게 될란지, 앞으로 공기업 부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란지도 모르거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게 국가가 공사채 보증해 줄 때 이 보증도 깐깐하게 해줘야 돼요. 해당 기업의 위험 수준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보증료를 아주 세게 매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공사채를 사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이거는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국회가 동의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치 판단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도덕적 해이도 줄어들고요. 공기업의 방만 경영도 줄어들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가는요. 공기업 때문에 망한다는 이야기 진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요. 대한민국의 공기업은 지금 죄송하지만 안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썩을 대로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요. 공기업의 어떤 도덕적 회복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정책적 어떤 회복도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